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베딩 유시 신성훈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7월 하반 경마 시작이 되고 있죠. 7월 22일 부산 금요 경마 준비되어 있고,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뭐 축경주가 또 올 신마들로 채워져가지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또 승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가 또 이제 성황리에 중계됐는데, 이 또 지난주는 짜다리 크게 배당 안 나와서도 좀 까다로움이 있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편승은 어렵고 배당은 안 나오고 참 제일 안 좋은 기사이 싶은데, 뭐 박의원께서는 그래도 일요 경마 사경주죠. 부산 사경주 또 11배짜리를 또 제대로 한번 잡아두셨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주는 역시 또 제주 경마에서 또 한 건을 터뜨렸습니다. 제주 토요 이경주 41.4배당 제대로 한번 또 잡아드렸고요. 꾸준히 뭐 부산 경주에서도 좀 비록 잡배당이긴 하나 적중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도 또 신성원의 또 제주 경마를 비롯해가지고 서울 부산 또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면서, 자, 바로 본격적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그리고 6경주 두 개를 승부로 보고 계시고요. 저는 2경주, 8경주 한번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참고하시면서, 자, 그러면 올 신마들로 채워진 첫 경주 박남규 위원의 첫 번째 승부 경주부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액면 배당판의 인기도가 이게 지금 일요 경마에 이제 대상 경주가 있죠. KNM배가 시행이 되면서 또 서울에 이제 정상급 기수들이 몇 명 원정 갔어요. 그래서 11번에 보라하 이 말을 또 문세영 기수가 또 이 말에 안장을 차고 있습니다. 11번 보라하 중심으로 뭐 2번에 인디언킹이라든지 12번에 아델스타 이런 말들이 잡혀 있는데, 자, 박 의원께서는요? 이번 경주도 뭐 시네마 접종 경주이기 때문에 변수는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죠. 어쨌든 뭐 배당판은 2번마 인디언킹, 7번마 에스파리, 9번 베이킹즈, 10번 파크맨은 아마 현장에서 당일날 바람이 좀 많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인기린 브라하 또 10번 아델스타인데, 저는 이번 경주 2번마 인디언킹을 놓고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번 게이트에서 뭐 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맛필이고,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뭐 인디언킹을 전 놓고 들어갈 텐데, 대신 11번 브라하는 전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 브라하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고 뭐 한 번 경주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은 뭐 누가 보더라도 좋아 보입니다만, 활동적으로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수의 검증이 필요하고 스피드한 마필들이 많아요. 따라서 저는 2번을 놓고 가는 대신에 11번보다는 다른 마필들에게 좀 짭짤한 배당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문세영이 타서 좀 그렇긴 한데 좀 거품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요. 뭐 활동적 기대치도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좀 힘으로 좀 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이 스피드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문세영 기수가 뭐 최선의 레이스를 하면서 앞에 갖다 붙이긴 하겠습니다만, 결승선을 다가오서는 백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빨리 앞에 갖다 붙여놓으면 저는 뭐 10번 불안은 세게 안 봅니다. 뭐 데뷔전이긴 했으나 지난번 경주가 그래도 온기대에서 참 기가 막히게 또 코스는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나오던데. 안 나오죠. 왜냐면 지금 앞서는 선행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힘으로 뛰는 브라하는 이런 레이스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또 착차를 또 줄여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또 허리 부상 때문에 한 2주 정도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그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상하게 문세영 기수는 부산 내려가면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전에 여태까지 통계를 보면. 일단 11번 브라에 대한 과도한 인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걸 놓고 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안고는 가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이 브라 쪽에 좀 주력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좀 더 큰 배당 노려야죠. 이런 그렇죠. 데서 아시겠죠? 자, 그런 맥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경주 박남규의 신마 승부경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2경주는 신승훈의 승부수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왜 한번 신성훈이가 노리고 싶냐 하면은 미스트 캠브라 때문입니다. 이 말이 댓글로도 팔리거든요. 그래서 5번의 스마트 레이디랑 12번의 미스트 캠브라가 강력하다고 댓글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 이 지난번에 정말 5번 게이트에서 기가 막히게 쓰는 난 역시 짧기는 짧대요. 짧죠. 그래서 이번에도 인기만으로 팔린다면은 찬스나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불리한 영역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더 힘을 많이 쓸 테고, 그렇다면 약간 더 무리가 된다면 지난번과 같이 3착 내지는 이번에는 착순권 바깥에도 밀릴 공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만의 허상을 걷어내고 본다면 정말 재밌는 배당이 득실거리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노래가 들어갈 거고요. 일단 뭐 5번, 12번의 강세를 보이면서 1번의 뭐 로드 투 석세스라든지 7번의 댄싱 스타 이런 말들이 좀 잡히는 편인데, 박 의원께서는요? 일단 뭐 이번 경기도 약간 기복을 보이는, 아직까지 전력이 뭐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된 그런 마필레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수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7번 댄싱 스타를 가장 재밌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어떤 많은 마필이고, 비록 15주의 공배를 가지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상태감은 굉장히 힘이 많이 붙어가고 있는 건 과정이에요. 거기에 서울 경마장에 또 조인권 기수까지 내려와서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댄싱 스타가 선의권을 움직이면서 뚝심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첫 입상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댄싱 스타하고 또 8번 차트 드림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얘네들이. 빠르죠, 예. 미스 캠브라 더 빼고 싶어요. 그래서 자, 거두절미하고 지금 5번, 12번 그래도 댓글이 움직이는데 12번을 제외한 한방 승부가 가능하냐 안 가느냐? 가능해요. 12번 빼고 단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신선한 승부경기 2경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예전에 3경주는 국산 육군의 1300 결정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은 11번의 머제스틱 뷰티와 1번의 댄싱 블레이즈가 인기 만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7번의 라파 축제 이런 말들이 잡혀 있는 편인데, 자, 박 의원께서는요? 이게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익명적으로는 뭐 1번과 댄싱 블레이즈와 10번 머제스틱 뷰티가 뭐 대기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두 마필 모두 지난번에 입상은 1000m에서 그것도 불량주로 해서 입상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활동적으로 두 마필 모두 거리는 길게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1300이라는 경주거리는 댄싱 블레이즈나 머제스틱 뷰티의 동반 입상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뭐 굳이 1번, 10번 대결 승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7번은 라파 축제가 어쨌든 뭐 지난번에 인기 1위를 기록하고 3차에 머물고 또 이번 경기 10주 만에 나왔는데 컨디션 나쁘지 않고, 라파 축제는 역시 1300이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뛰면 뛸수록 걸으면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만 라파 축제를 놓고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머제스틱 뷰티를 지난번에 복귀를 해봤는데 뭐 상당히 안쪽에서 머리를 맞고도 추임력을 보여준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경제적인 조건으로 뛰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11번 게이트라면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리가 있죠. 인기마 두 마리 중에서는 저는 11번의 머제스틱 뷰티는 좀 약하게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 나머지 뭐 저력이 전혀 노출 안 되는 마필은 역시 뭐 4번의 퀸스트레스 이런 마필이죠. 지난번 데뷔전 한번 뛰고 뒤에서 바닥만 다졌는데, 이런 마필들이 실전 두 번째 레이스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볼 수 있고, 또 아까 박 의원께서 언급이 되었던 비록 공백은 있으나 기분 담아서는 나오는 말이잖아요. 4번 퀸스트레스랑 7번의 아파 축제 두 마리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도 한번 볼까요? 국산 육군의 1300 별정 경기로 나와 있는 4경주는 일단은 그 11번의 쥬라진, 11번의 쥬라진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면서 뭐 10번의 뭐 통합베이스라든지 내지는 9번의 고리의 꿈 이런 말들이 좀 잡히는 게임인데요. 박 의원께서는요? 글쎄요, 뭐 11번과 제라진의 마필도 사실 뭐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번 경기가 편성이 워낙 약한 그런 상황이고, 또 문세윤 기술 한 점, 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인데 오히려 외곽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은 느낌도 있어요. 따라서 뭐 제라진도 크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뭐 빼기는 어려운 마필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8번 평대 명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많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마 슈퍼 윙즈도 있긴 합니다만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경기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뭐 편성이 강하지 않고 1300이라는 점도 나쁘지 않아요. 따라서 저는 8번 평대 명문이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앞서는 1번의 슈퍼윙즈랑 8번 평대 명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말대로 좀 세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라진도 별거 없는 말인데. 문생이 타니까 또 이제
잡히고는 있으나 이게 뭐 지난번처럼 3차 싹 해도 뭐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복병은 그래서 뭐 덱 나가서 버틸 수 있는 말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선에 있는 말들이 8번의 평대 명문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1번의 슈퍼 윙즈까지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경주 볼게요.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으로 준비된 게임입니다. 이번 제 오경주는 액면상 3번의 승리의 축제 그리고 10번의 유로파 두 마리가 강하게 좀 잡혀 있고요. 그리고 5번의 기프티드 선, 2번의 골드선 이런 말들도 인기 많이 되게 합류가 되고 있는데 자, 박의원께서는요? 이번 경주는 그냥 배당을 노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승리 축제도 사실 못 믿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이제 코리안 더비에 출전했었다는 그 이유 하나 말고 물론 이제 3월달에 1000m에서 10일 마신 낙승을 거둔 그게 있긴 합니다만 1300이라는 점 선행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승리 축제도 덥석 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10번 유로파도 대변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4마신 낙승인데 1300입니다 이번 경주 거리가. 따라서 1300에서 승군전인데 유로파도 뭐 저는 거품이 많다고 봅니다. 못 버텨낼 가능성이 높다. 잘못하다가는 이게 3번 10번 다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수면대 복병들은 전 두 마필 보고 있어요. 안쪽에 1번마 인디안 치프하고 외곽에 12번 아리까리인데요. 인디안 치프라는 마필도 더는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계속 지금 서승훈 기수가 이 마필을 지금 놓지 않고 계속 지금 계승을 하고 있는데 서승훈 기수도 나름대로 앞으로나 아니면 가능성을 계속 엿보고 있다는 얘기가 돼 있고 12번 아리까리는 사실 이 마필은 계속 그동안 컨디션이 좋았는데 이 박근만 기수가 제대로 능력 발휘를 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이번 경주는 2주 만에 서둘러 나오면서 사도시라면 얘기는 좀 달라져요. 뚝심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1번, 12번 요 두 마필이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승리 숙제가 이 지난번에 그 더비 나와가지고 완전 참패를 하고 푹 쉬었네요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마필이에요. 활동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데 3월 18일에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 11 마신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이게 또 1300이라는 점 이것도 못 믿죠. 이 3번, 5번, 10번의 유로파도 또 1300원 좀 역시 좀 짧아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많이 짧아요. 유로파 같은 경우는 대표전에서 3마신 이겼으니까 뭐 기대도 가지고 있고 김영관 조교사 말로는 뭐 내년 3세마 대상 경주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짧아서 거리가 좀 짧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뭐 1번의 인디언 치프가 뭐 여러모로 좀 찬스네요. 찬스된 거고 또 1300 조건이라면 저는 또 9번의 코트윙 인기선 한 5위 정도 말인데 코트윙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10번 아래까지 1번, 9번, 12번 이런 말들이 뭐 3번, 5번 이런 10번까지 인기 말들을 견제해 나간다면 의외도 배당도 넣을 수 있는 레이스다. 오경주는 참고로 부탁드리면서 이어지는 6경주 방랑규에 오늘 두 번째 추천 경기이고요.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 게임입니다. 일단 배당판 인기 한번 살펴볼까요? 7번에 찰나의 주인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 3번에 빵빵 레전드. 여기 이제 8번에 동방불패가 잡혀있는 게임인데요. 좀 편성이 좀 전반적으로 불특지근해요. 네, 이게 좀 혼전도가 좀 지저분한 그런 레이스죠 이번 경주. 제가 이제 이번 경주 추천 경주를 가져온 이제 요인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찰나의 주인하고 팡팡 레전드가 대기로 팔릴 텐데 두 마필 모두 못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이 들어온다면 속된 말로 조금만 먹고 갈 텐데요. 전 뭘 놓고 갈 거냐면 5번 황제의 탄생을 놓고 갈 겁니다. 이하나 기수가 희생했고 공부해 가져 나왔지만 이 황제의 탄생의 상태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하나 기수의 부산 경마장에서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황제의 탄생을 놓고 가는데 찰나의 주인이나 팡팡 레전드를 못 믿기 때문에 요 두 마필은 다시만 놓고 주력은 5번을 놓고 복대복 맞고 두 마필 노력합니다. 짭짤한 배당 노력하는 6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휴양마긴 합니다만 또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거고요. 7번 또 일단은 부담감이 있다는 조건이라면 복대복이 상당히 좋은 만큼 나올 수 있겠네요. 그 점들이 관한 박랑견의 추천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볼게요. 국산성원의 1300 핸디캡에 나와 있는 7경주는 일단 1번의 잔트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배당판은 여기에 뭐 10번의 메이저 위너가 좀 잡혀 있고요. 6번 큐안 명품, 5번의 에이스 마린, 4번의 원일 루키 이런 말들도 인기 한 자락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어디가 될까요? 이 잔트가르가 문제의 마필인데 사실 뭐 조건으로 보면 잔트가르를 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1300이라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죠. 이게 승문전인데 지난 5월 29일 날 잔트가르가 거의 뭐 압도적 인기 1위를 기록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입장을 지켜내긴 했지만 1300에서 선행을 갔던 블루스톰을 결국 잡아내지 못하면서 5마신의 착사는 좀 크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갔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만 이게 만에 하나 편하게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잔트가르도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저는 3호 오닐 루키가 감량 이점을 지니고 있고 지난번에 좀 비록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거리적인 문제도 없는 마필이고 또 역시 선입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개적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4번 오닐 루키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재미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잔트가리가 1게이트의 단독 선행이 유력 시대이기 때문에 좀 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나는 앙코는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특히 지난번에는 선행을 좀 빼앗기는 그러면서 외곽을 본인은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너끈하게 이겨냈기 때문에 뭐 1번, 10번 혼전 중에 택길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변수도 충분히 있는 그런 게임이고 그렇죠. 지금 뭐 터진다면은 8번의 승리 그랜드라든지 9번의 코리아킹 뭐 거의 전대지에 모든 예상기 백반급 취급을 받는 마필인데 1300 조건이라면 특히 뭐 승리 그랜드는 뭐 사토시 기수한 호흡이 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딱 기어들어온다면 뭐 삼복승이라든지 내지는 삼쌍승에서 이런 말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머리 치면은 만배당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새 뭐 삼쌍승 배당 보니까 뭐 장난 아닌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이면 뭐 삼복이든 삼쌍이든 이런 조건에서 이런 말 한 마리 딱 똥만 한 마리 딱 집어 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망고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 생각하고요. 자, 8경주는 신승원의 승부 경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역시 혼합사고는 1600인데 1600 경주 거리에서 믿을 수 없는 인기만 한 마리를 빼고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또 짭짤한 승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당판 인기도는 9분의 퀸 엘레강스를 중심으로 12분의 매직 라인이 강하게 좀 잡혀 있고요. 2분의 아리온 메탈, 3분의 최고의 순간 이런 말들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문제는 12분의 매직 라인이 이게 지금 1600m 경주 거리를 처음 뛰고 있는데 1400도 솔직히 좀 간당간당한 그런 맛이 있었거든요. 늘어난 거리가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빠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쪽 연결된다면 상당히 좀비량이죠. 그래서 1600 거리에 나름의 강점 있는 그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를 노리고 주력 한 번까지 노리는 승부가 되겠고요. 자, 박이용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강축이 없다고 봅니다. 뭐 12만 메디라인도 그렇습니다만 8만 키넬레 강수도 이건 못 믿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은 에이스고 저는 3부 최고의 순간이 상대적으로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역시 단거리에서는 뭐 물론 5월달 1200에서 입상을 했지만 뭐 바닥에서 뭐 앞선이 무너지면서 올라왔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1600이라면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3월 최고의 순간에게 좀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플레이드 알렉스 굉장히 좀 길게 나는 말이죠. 그렇죠. 일정적으로 부마가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참고가 되는 그런 조건 같고요. 그다음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그말 한 마리 중심으로 아까 올린 대로 수령 나가는 11의 매직 라인은 좀 제외한 조건에서 주력 단방만 좀 기대 부탁만 설명이고요. 자, 구경주 볼게요. 혼합상군에 1900 핸디캡이 나와 있고 또 1900이라서 좀 재밌는 게임 같은데 일단 뭐 경주 전개면에서는 인기 막고는 4번의 부활의 반석 이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4번을 중심으로 3번의 아이언 트레인, 6번의 골드 블루, 1번의 바다도시 이런 말들이 잡혀있는 게임이 되겠는데 자, 박영께서는요? 4번만 부활의 반석을 인정하는 그런 에이스죠. 기본적으로 뭐 부활의 반석은 편성을 상당히 잘 만났다. 이 편성에서 빼기는 어렵다. 어쨌든 부활의 반석이 인정이 되고 결국 바다도시, 아이언 트레인, 골드블루 또 외곽에 팔면 골드문까지 네와 싸움인데 저는 6번만 골드블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비록 3착으로 승부나는 좀 아픔이 있었고 대신 분할 중량이 이제 5.5나 빠졌어요. 또 하나는 이 골드블루는 정말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19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정말 유리하고 또 전개적으로도 골드문이나 골드블루 두 마필이 선행이에요. 그만큼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6번모 골드블루가 지난번 3작 승군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4번의 부활의 반성 인기만권이 최근에 뭐 3착, 2착을 되고 있어가지고 좀 세게는 안 보였던 편인데 또 이게 편성은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전개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다른 말 너무 느려가지고 너무 없어요. 거의 뭐 이 넉발 말들이 많은 관계로 선행 아니면 선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참 최적의 조건이 그리고 또 거리가 나오는 말들이 뭐 1번의 바다도시라든지 3번의 아이언 트레인 내지는 뭐 7번의 다섯 명은 좀 넉발이 너무 좀 심한 느낌이 너무 있네요. 심하죠. 그래서 뭐 3번, 4번 두 마리가 인기마로 지금 잡혀 있는 그런 구도가 되겠으나 복병 두 마리도 무시할 수 없다. 6번의 골드블루, 1번의 바다도시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레이스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10경주 볼게요. 혼합 2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10경주는 이번에 메인스테이 중심으로 액면 배당은 들어갑니다. 여기에 5번에 뭐 테리얼 테일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번에 뭐 퀸투 하츠, 뭐 10번에 팔마의 선등 그런 거 잡혀 있는데 와 이거 난전인데요. 난전이죠. 뭐 인기마 중에서는 그래도 이번 메인스테이가 좀 근성에나마 좀 앞서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경주거리가 1,4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안쪽 게이트라면 메인스테이가 그래도 인기 마필 중 가장 낫다 이런 느낌이고 대신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도 상당히 선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많은데 3번 프루네이스라는 마필도 최근에 뭐 지난번에 최선의 3차 얘기는 합니다만 1,400에서는 레이스 전개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 발을 역전이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저는 이번 경주 6번마 샤프 게이를 가장 재밌게 봅니다. 이 샤프 게이라는 마필이 비록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대신 경주거리가 적정거리 1,4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400에서의 샤프 게일은 정말 언제 어떤 편에 갖다 놔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저는 뭐 샤프 게일이 이 편성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프로네이스도 뭐 부정이 좀 늘어났습니다만 뭐또 그 직전에 또 퀸타치를 이게 올라오면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인기 말들도 좀 장담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없죠. 그래서 뭐 7번, 10번 뭐 이런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구도가 되겠으나 좀 배당마로서는 6번의 샤프게일 내지는 3번의 푸른 에이스까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에이스 마지막 10경주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잠시 후 신성의 또 제주경마 방송도 이어지겠고 또 일요 부산 교차 레이스 6개 경주도 많은 청취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